네, 그러면 우한 폐렴 사태 진압되기는커녕 더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전동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기자, 중국에서 감염자가 많다는 거는 인구를 고려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꽤 빠른 것 같아요. 네, 현재 드러난 양상만 보면은 그 사스와 메르스의 중간 정도다라는 게 학계의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질병의 전파력이 어느 정도냐를 나타낼 때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겁니다. 사스의 재생산 지수는 4고요. 메르스의 경우엔 평균 0.4에서 0.9로 1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메르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186명을 감염시켰던 점으로 볼 때 메르스보다 높은 재생산 지수를 가진 이 바이러스는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질병을 이제 우한 폐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확진 환자 중에 폐렴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증상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중국 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고열과 마른 기침이 자주 나타나다가 사흘 뒤부터는 호흡이 점점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몸을 움직인 뒤에 증상이 심해지는데 심해지면 호흡 부전이나 쇼크로도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짙은 가래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비교적 적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환자 사례로 봤을 때 폐렴은 반드시 동반하는 증상은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지금요, 이 병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게 중국 정부가 그만큼 많이 감추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단 말이죠. 당장 이게 지금 이 질병의 잠복기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거는 없지만 오늘 중국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평균 일주일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으면 2, 3일, 길게는 10일에서 12일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최대 2주까지는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잠복기를 알려면 첫 감염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팔았다는 토끼, 뱀, 꿩, 각종 새 생선 중에 어떤 동물인지는 중국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어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감염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기저질환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이 되는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역과 방역 대응이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 질병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동혁 기자였습니다.